환율이 이번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올랐었던 환율이 제가 보니까는 148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468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2원이 하루 만에 뚝 떨어졌는데 예전에 했던 말 패턴이랑 똑같아요. 1470원 이상 넘어가면은 정부가 방어하는 흔적이 방어원이 계속 보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서 뭐 구두 개입이라던가 정책이 나오면서 환율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정부가 방어하고 있는 마지노선 라인이라 보이는 거고, 그럼 오늘 왜 떨어졌었느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투자에 힌트가 될 만한 얘기들이 3개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2026년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게 왜 투자의 포인트가 되냐면, 대통령이 말하면은 부처에서 기획을 잡아야 되겠죠. 예산을 잡고 기획을 잡아서 어떤 정책을 짭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책들이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예산을 빨리빨리 써서 내수 활성화도 해야 되고 최대한 당겨서 해가지고 본인들 실적으로 잡아내고 싶기도 할 거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기자분들이 첫 질문부터 되게 세게 던졌어요. 환율이 오늘 아침 1480원 넘었습니다. 1500원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있으면 벌써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럼 잘 보자. 근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천억 불 달성했고 무역 수지 흑자되고 있고 성장도 좋은데 왜 뉴 노멀이라고 하느냐? 즉 원화 환율은 엔환율에 연동되는 거다. 일본에 비하면은 우리 평가 저하 덜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기준에 맞추면은 우리 환율이 1600원이 돼야 되는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힌트가 뭐였냐면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 말 때문에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1400원 전후로 떨어지냐 보는 거죠. 1480원까지 갔던 환율이 80원이 떨어지려면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단순 구두 개입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아니에요. 구두 개입으로 지금 한 10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10원에서 15원 정도?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오기에 140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봤는지, 아니면은 그때쯤 되면은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를 만한 어떤 호재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1400원 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시기와 어떤 타이밍을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자신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뭘까라는 걸 찾아보는 게 투자의 힌트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거 대책을 바로 물어봅니다.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다. 정부 세제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러면서 바로 나온 첫 대답이 뭐냐면, 대한민국 집값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집 살려면 15년 걸린다. 대한민국 투자 자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다. 이런 나라 드물다.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다. 수도권으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거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된다.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의 힌트를 잡아야 되겠죠. 부동산으로 있던 자산이 금융으로 막 넘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책을 내겠죠. 그럼 그 정책의 수혜를 보는 애가 어디겠습니까?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 자산을 운용하거나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명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겠죠. 장기적인 성장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도를 지금 저격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도를 저격을 하면 전략이 두 가지가 있겠죠. 수도권으로 집중도가 된다라는 거는 그럼 수도권에 집을 짓겠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장 이제 서울에 필요한 공급들이 막혀 있으니까 그것들을 주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이 단어에서 흐름을 찾자면은 지방 어딘가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사 가고 싶게 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옛날로 치면은 뭐 세종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처럼 아마 지방의 일자리와 연관되는 뭐 직주 관련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게 뭘까 생각했을 때 AI가 될 수도 있겠죠. AI 쪽에 대한 어떤 일자리들이 몰려가고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가면서 그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쪽에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종사자들의 소득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소비하게 되고 그 지역에 집도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짜겠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들이 거의 다 실패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벤트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가 추정입니다. 조만간 국가에서 핵심 정책들, 뭐 AI라던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에너지 쪽, 뭐 원전 쪽, 뭐 이거와 뭐 연관된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였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나왔던 거였는데요.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근본 대책을 뭐냐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 있으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주식시장으로 돈 가는 건 생산적이다. 부동산에 있었던 돈이 주식으로 넘어가면은 기업들로 들어가고 그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사람 고용도 하고 소비로 이어지면서 GDP가 올라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부동산 쪽을 강하게 규제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주식 쪽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이쪽으로 하세요. 차라리 할 거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기에 대한 얘기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공급 얘기를 했었어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 짓는 방법도 있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하지 않겠는가를 봅니다. 신축 공급을 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을 던지게 만드는 아마 뭔가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도 어떤 거냐면 1주택자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걸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발언이 꽤 길었었습니다. 집은 필수 공공재다.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 문제가 궁금할 건데 세금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쓰는 거는 옳진 않다. 근데 필요한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규제 카드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당장 이번 우리 상반기 연저리에는 세금을 규제 카드로 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측 어렵다. 미국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있는데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 비중이 엄청 높은 상태고 그러면 그걸 미국이 사면 자기들 수입 가격이 2배로 올라갈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이 좀 반등했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5000 시대에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고갈시기에 늦춰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오류를 잡죠. 퇴직연금은 주가와 연계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돌고 왜냐면 결정된 게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해외 주식 강제로 매각시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검토 안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도 악성 가짜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다.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퇴직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거를 핵심으로 봤냐면 기금들의 연수익률이 7에서 8%다. 지금 주가가 상승해서 20% 넘는 것들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도 수십 년이 늘어났다. 그런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 통상적으로 7, 8% 정도가 나와야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다. 이건 문제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1% 문제인 거냐면 은행이자 수준도 못 봤는데 운영이 잘못된 거니까 이걸 손을 봐서 이걸 늘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안 된다. 그래서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것들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논의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요거 가지고 투자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몇 개 좀 찾아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관련주가 이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아까 말했던 이제 증권주 자산 운용사들 그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힌트를 좀 찾았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이제 확률이 높게 관련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쯤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나누면은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확률, 한 70% 정도 확률이 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년사에 대한 얘기들 전문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경제 쪽만 다루려고 해서 한 3가지 포인트만 잡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주식 투자로 연결해보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식 공부는요 하면 돈이 됩니다. 최소한 요새는 주식 공부에 투자하는 비용이 다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0원 이벤트를 합니다. 공부 가르쳐주는 거 어세에서 하는 건데 2월 20일부터는 정가로 이제 전환이 되지만 한 달 동안은 100원이니까 100원이면 투자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 뉴스들도 계속 제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시장 리포트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간 ETF를 제가 분석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거든요. 또 하나는 해외 주식, 그 다음에 또 한 주는 주간 국내 주식해서 여러분이 골고루 좀 투자할 수 있게 ETF도 하나 투자할 만한 거
해외 주식 투자할 만한 거, 국내 주식 투자할 만한 거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라이브를 해요. 이제 월간 시장이라던가 핵심 기업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구성이 하나 더 있는데 핵심 성장 유망 기업 VOD 10강을 드려요. 텐베거미 성장 기업 드리고 있고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주식 특강 4강을 또 VOD를 공개하는데 반응이 좋으면은 조금 더 늘려나갈 생각이니까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스가 잘하는 거 그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달 동안 100원이니까 이때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는 안 본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때 또 계속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어쨌든 4,900이에요. 올해 5,000 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